용량 제한 트림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제어 밸브 제조사는 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한 트림 부품을 가진 밸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림 3-31은 감소된 유량 용량을 구현하는 어댑터 방식을 보여주며 가스켓과 보닛, 가스켓 심, 그리고 선택형 제한 트림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유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 용량 트림을 쓰면 장내의 유량 증가 요구를 수용할 만큼 큰 본체를 선택하면서도 트림 용량은 현재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사이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밸브를 선택하면서도 합리적인 행정대 용량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한 용량 트림을 적용한 대형 본체는 입구와 출구의 유체 유속을 낮추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값비싼 배관 리듀서의 구매를 피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과대 선정 오류를 제한 용량 트림 부품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아다프텔을 사용하여 밸브의 유량 용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제한 트림 어댑터, 즉 유량 용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글로브형 밸브 바디에서는 정상보다 작은 포트 크기를 가진 시트링과 그 작은 포트에 맞도록 만든 밸브 플러그를 장착해서 용량을 줄입니다. 케이지 가이드 트림을 쓰는 밸브의 경우에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같은 구조의 더 작은 밸브 사이즈에서 밸브 플러그와 케이지, 시트링 부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케이지 위쪽과 시트링 아래쪽에 어댑터 부품을 넣어서 이 작은 부품들을 원래 밸브 바디에 맞춰 끼우게 됩니다. 이 구조는 그림 3.31에 나와 있습니다. 용량을 줄여 쓰는 일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주요 제조사들은 필요한 기능을 바로 수행할 수 있는 트림 부품 조합을 항상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제한 용량 트림 조합은 풀사이즈 트림 용량의 약 40%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추에이터 종류 및 구동 방식 부분입니다. 이어서 액추에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어 밸브를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중에서는 공합식이 가장 널리 쓰이는 형식입니다. 다만 공합식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전기식과 유압식, 그리고 수동식 액추에이터도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와 유구 조건에 맞춰 적절한 구동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청크에서는 제어 밸브 구동기의 전체 종류와 공합식 구동기의 기본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어 밸브를 움직이는 구동기 중에서 공합식, 즉 뉴매틱 방식이 가장 널리 쓰입니다. 물론 전기 동력을 쓰는 전동식, 유압을 쓰는 하이드롤릭 방식, 그리고 사람이 직접 돌리는 수동식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공합식 중에서도 스프링과 다이어프램을 결합한 방식이 가장 흔하게 지정되는데 그 이유는 신뢰성이 높고 설계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합 피스톤 구동기는 까다로운 운전 조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스템 추력을 만들어냅니다. 스프링 다이어프램 방식과 공합 피스톤 방식 모두 회전축을 쓰는 로터리 사프트 제어 밸브에 직접 장착할 수 있도록 변형된 형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동기 종류 간 선택 기준과 다이어프램 구동기의 입력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앞서 말한 공합 구동기들은 로터리 샤프트 제어 밸브에 직접 장착되는 변형형으로도 제공됩니다. 전동식과 전기 유압식, 즉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구동기는 공합식보다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도 더 비쌉니다. 다만 이들은 특정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첫째, 공기 공급원이 아예 없는 경우. 둘째, 주변 온도가 낮아 공합 공급 배관 안에서 응축된 물이 얼어붙을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비정상적으로 큰 스템 추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이어프램 구동기는 컨트롤러나 포지셔너 같은 공급원에서 보내주는 공기를 동력으로 씁니다. 피겨 3-32는 직동형과 역동형 다이어프램 구동기를 보여줍니다. 공합을 이용해 밸브를 구동하는 다이어프램 액추에이터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어프램 구동기의 동작 방식 분류에 대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직동형, 다이렉트 액팅은 공기압이 올라가면 다이어프램을 아래로 밀어 구동기 스템을 바깥으로 뻗게 합니다. 반대로 역동형, 리버스 액팅은 공기압이 올라가면 다이어프램을 위로 밀어 스템을 안으로 걷어들입니다. 이 두 동작 모두 피겨 3-32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역형, 리버서블 구동기는 직동과 역동 어느 방향으로든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피겨 3-33에 나오는 헌장 가역형 다중 스프링 구동기가 그 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터리 밸브용 직동형도 있는데 공기압이 올라가면 다이어프램을 아래로 밀어 동작합니다. 현장에서 설정 변경이 가능한 멀티 스프링 방식의 액추에이터입니다. 여기서는 로터리용 다이어프램 구동기의 특성과 피스톤 구동기의 도입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로터리 밸브용 직동형은 공기압이 올라가면 다이어프램을 아래로 미는데 밸브 축에 달린 구동기 레버의 방향에 따라 밸브가 열릴 수도 닫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피겨 3-34에 나와 있습니다. 순출력 추력은 다이어프램이 만들어내는 힘에서 이에 맞서는 스프링 힘을 뺀 값입니다. 성형 다이어프램은 선형적인 성능과 더 큰 행정을 제공합니다. 구동기 크기는 필요한 출력 추력과 사용할 수 있는 공급 공기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이어프램 구동기는 단순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경제적입니다. 이어서 피스톤 구동기는 150psi까지의 고압 공장 공기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공급압 레귤레이터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최대 추력 출력과 빠른 행정 속도를 냅니다. 회전축 로타르 사프트 방식의 밸브를 구동하기 위한 다이어프램 액추에이터입니다. 이번 청크에서는 피스톤 구동기의 동작 방식과 부속 장치에 대하여 다룹니다. 피스톤 구동기는 복동형으로 양쪽 방향 모두에 최대 힘을 주거나 스프링 복귀 방식으로 만들어 공급이 끊기면 밸브가 열리는 페일 오픈 또는 닫히는 페일 클로즈 동작을 구현합니다. 이것은 피겨 3-35에 나옵니다. 공급 압력이 상실되었을 때 복동 피스톤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 공압 트립 밸브와 락업 시스템 같은 다양한 부속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압 스너버, 핸드힐, 그리고 요크가 없는 형식도 제공되는데 이런 형식은 버터플라이 밸브나 루버 같은 산업 장비를 구동하는 데 쓰입니다. 로터리 사프트 제어 밸브용 형식에는 실린더 하단에 슬라이딩 시일이 들어가 구동기 스템이 위아래뿐 아니라 좌우로도 움직이면서도 실린더 압력이 새지 않도록 합니다. 복동식 도우블의 아크팅 피스톤 액추에이터가 장착된 제어 밸브입니다. 회전축 제어 밸브에 적용되는 피스톤 액추에이터의 연결 구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실린더 하단에 설치된 슬라이딩 시일입니다. 이 시일 덕분에 액추에이터 스템은 위아래로 움직일 뿐 아니라 좌우, 즉 행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실린더 안에 압력이 새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방향 이동이 가능해지면 액추에이터 스템을 회전축에 장착된 레버에 곧바로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간에 들어가던 조인트 하나가 사라지는데요. 이 조인트는 원래 손실 운동이 생기는 지점이었습니다. 즉 연결부 하나를 없앰으로써 동작 정밀도를 떨어뜨리던 요인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전기유압식 액추에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모터로 들어가는 전력과 컨트롤러에서 오는 전기 입력 신호,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작동합니다. 공압 공급압을 끌어올 수 없는 요단 격리 지역에서 그러면서도 밸브 플러그의 위치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경우에 가장 잘 맞습니다. 작동 방향은 약간의 조정만으로 정방향과 역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모터와 펌프, 그리고 복동식 유압 피스톤을 하나의 케이싱 안에 모두 담은 자기완결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이 케이싱은 방수형이나 방폭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관련 구조는 피겨 3-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동식 전기유압 액추에이터와 수동 조작용 핸드힐이 결합된 제어 밸브입니다. 이어서 수동 액추에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수동 액추에이터는 자동 제어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손쉬운 조작과 어느 정도 정확한 수동 제어가 여전히 필요한 곳에서 쓰임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어 밸브 주변에 구성하는 3개 밸브 바이패스 로프에서 바이패스 밸브를 작동시키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자동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정지시키는 동안 이 바이패스 밸브를 통해 공정을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모습은 피겨 3-37에 나와 있습니다. 수동으로 밸브를 조작하는 다양한 형태의 매뉴얼 액추에이터입니다. 수동 액추에이터의 세부 특성과 함께 레겐 피니언 액추에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수동 액추에이터는 글로브형 밸브와 회전축형 밸브 양쪽 모두에 여러 크기로 제공됩니다. 일부 모델에는 다이얼 지시 장치가 달려 있어서 밸브 플러그나 디스크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자동 액추에이터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렉 앤 피니언 방식은 회전축 밸브를 위한 소형이면서 경제적인 해법입니다. 다만 백내시, 즉 기어 사이에 유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로 온-오프 용도나 공정 변동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에 쓰입니다. 관련 구조는 피겨 3-38에 나와 있습니다.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변환하는 렉 앤 피니언 라크 안드 피니온 액추에이터입니다. 끝으로 전기식 액추에이터의 기본 개념을 소개드립니다. 전통적인 전기식 액추에이터는 전기 모터와 어떤 형태든 감속 기어를 조합해 밸브를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구조를 적절히 변형함으로써 연속 제어에도 활용되어 왔는데요. 다만 그 성공 정도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기식 액추에이터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식 메커니즘은 변형을 통해 연속 제어에도 적용되어 왔지만 그 성공 정도는 사례마다 달랐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같은 성능 수준을 놓고 비교했을 때 공합식보다 훨씬 비쌌다는 점이 분명한 한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야는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설계 발전에 따라 전기식 액추에이터의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수동 액추에이터와 렉 앤 피니언 액추에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림 3.37에는 슬라이딩 스템 밸브용과 로터리 사프트 밸브용 수동 액추에이터가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동 액추에이터는 핸드힐과 같은 장치를 통해 사람이 직접 밸브를 여닫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 3.38에는 전형적인 렉 앤 피니언 액추에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방식은 로터리 사프트 밸브를 구동하는 데 사용됩니다. 렉과 피니언 기어가 서로 맞물리면서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어 밸브 사프트를 돌리는 구조입니다.